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한번 풀어봤는데 뭐 어려운 거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부, 지금 이제 후반부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어렵다, 쉽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기본만 알면 풀 수가 있어요. 답 도출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쉬어가면서 자세히 보면 정답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26번. 다음 지역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지금 보면 동고산성에서 찾아보는 후백제 흔적이에요. 후백제니까 일단 전라도 지역일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정답 뭐를 알려드린다면 먼저 동고산성이라고 하면 후백제의 그 견훤이 머물렀던 왕성이에요. 왕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6.25 전쟁 중에 소실된 전라 가명. 여러분, 가명이 관찰사가 머물렀던 관청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주 관찰사가 있었던 곳 가명. 그래서 전주입니다. 자, 순교지에 세워진 전동선당은 전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주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끝나야 돼. 후백제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전라 가명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당시 조선시대 예전에 전라도 하면 대표적으로 전주가 떠올라야 돼요. 자, 장용의 외영이 설치된 위치. 장용영은 정조가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영과 외영이 있다 그러면 내영은 서울에 있을 것이고 외영은 정조가 좋아했던 곳 수원? 그쪽. 그래서 수원 화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서 점령한 지역은 전주가 아니고 정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지역에 있는 평안북도 정주를 얘기하고 인조가 피신해서 청군과 한전을 벌인 곳 어디예요? 남한산성.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이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 10회차 정도 풀어봤다라고 하면 한두 번 나왔던 곳이 이 경기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주를 얘기합니다. 전주의 완산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모른다고 하면 넘어가 보죠.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지역 임술농민봉기인데 어디에서 먼저 시작해? 진주. 그래서 진주 농민봉기라고 하잖아요. 정주, 진주 뭐 비슷하긴 한데 확실한 거는 4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쪽은 알아. 그렇죠? 근데 요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쪽이 아닐까 그래서 찍으면 맞지요. 그런데 경기전이라고 써 있으니까 왠지 경기도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틀렸고. 자, 26번에 4번이 정답이고 27번으로 갑니다. 이것은 양이 너무 많죠. 그렇죠? 역시나 3점짜리예요. 3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라? 맨 마지막에 푸셔라 라는 거죠. 일단 우리는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가에설라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교육기관이 찾아봐야죠. 가번 학생의 재학 연하는 9년으로 하되 모르겠다. 우둔에서 깨우치지 못하는 자는 퇴학시키고 재주와 기량은 있으나 아직 미숙한 자는 9년이 넘더라도 재학을 허용했다. 관등이 대남아, 남아. 여기에서 나와야지. 대남아, 남아라고 하면 일단 신라 시대 아닙니까? 골품제. 그렇죠? 신라 때 뭔가 이제 대학교 요런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라의 뭡니까? 국학이죠. 자, 칠제를 두었는데 이거는 끝났죠. 국학 칠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구려 시대 때 국학 칠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입학생은 생원 진사 생진과에 합격한 사람들, 그렇죠?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 상재생과 유학 중에 선발된 기재생으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예요? 성균관이죠. 자, 좌원과 우원을 두었는데 좌원에는 전문 현직 관리를, 우원에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좌원, 우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경공원이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말에 유경공원을 얘기하고 있다. 자, 풀어보죠. 뭐 기억번 신문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학 설치 맞죠? 요건 맞는 설명. 자, 전국에 부목군 현에 하나씩 설립이 됐다. 국학 실제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이건 틀렸죠. 이것은 향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자 등 성현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거행했다. 공자를 이렇게 이제 제를 올렸던 곳 조선의 성균관 맞지요. 자, 교육입국조서 반포를 계기로 세워졌다. 얼핏 보면 맞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틀리죠. 이것은 최초의 관립학교고 이 교육입국조서 반포 이후에 이것은 이제 제2차 가부기역의 일환으로 고종이 시행한 거잖아요. 교육입국조서 반포를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를 만들게 됐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과 3번 기역과 디귿번. 기역 디귿번 어디 있어요? 2번에 있네. 2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참 난해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고 싶은 문제지만 나왔으니 풀어야죠. 차분히 풀면 돼요. 자,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찾는 겁니다. 틀린 거. 집집마다 인삼을 심어서 돈을 물쓰듯이 하는데 자, 재산을 만드는 방법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어제 울타리 밖에 담배를 파종했고 목화가 풍년이 들었다는 시장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이게 지금 뭡니까? 상품작물이잖아요. 상품작물은 언제예요?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찾았죠? 적절하지 않은 것. 조선 후기가 아닌 거 찾는 거예요. 1번 한글 소설 읽어주는 전기수 소설 읽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조선 후기. 시사, 시동호회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역관, 중인들이 많이 했죠. 언제? 조선 후기에. 주전도감에서 해동 통보, 이거 숙종 때잖아. 고려 숙종 때.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것은 정답. 왕조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 요건 조선 후기고요. 자, 안강을 무대로 상업에 종사하는 경강상인 조선 후기. 다 조선 후기인데 어디만? 고려 시대 숙종 때. 3번.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죠. 자, 29번 문제입니다.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사이에 있었던 그 가를 찾아야죠. 목호룡의 고변으로 모르죠. 왕세제와 노론이 공경에 처할지도. 지금 왕세제, 노론 나왔죠. 그러면 왕세제, 노론, 그러면 그때가 경종, 영조 때, 뭐 이때쯤 아니에요? 연인군이 왕세자에 있었고 경종 때 얘기잖아요. 목호련의 고변. 그래서 왕세제와 노론이 공경에 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 이것은 경종 때 시민사화예요. 시민사화. 좀 생소하긴 하죠.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노론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자, 아무튼 경종 때예요. 자, 대신들의 뜻을 헤아려 세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시호를 사도라고 해라 라고 영조잖아. 영조 때 사도세자의 죽음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영조 때. 그럼 경종에서 연조 때 사이에 있었던 일. 이걸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자, 이괄의 난은 인조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탈락. 자, 자의 대비의 북상 문제 예송 현종 때니까 탈락. 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1차, 2차 때. 그래서 1차는 태조 때, 2차는 정종 때.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이인자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의 난을 이거 영조 때인데 이게 요쪽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냅둬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희빈장 씨의 소생 원자책복 문제 숙종 때예요. 숙종 때는 이 경종 때 이전이니까 그러면 답이 나왔어. 4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해야 돼요. 숙종 때 두 번째 환국이었던 기사환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요. 30번 문제로 가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 자, 우정국 총판 홍영식이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을 열면서 각국의 공사도 초청했다라는 거죠. 8시를 알리는 우리 종이 울리자 담장 밖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민영식이 부를 끄려고 이렇게 했는데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야. 자객들이 막 닥치고 난리가 났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볼 것도 없어요. 갑신정변이잖아요. 그럼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김기수가 일본의 수신사, 1차 수신사죠.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1876년 1차 수신사 김기수. 평양 광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으니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1866년 사건. 이전 상황이고 일본 군한 운요가 운요 사건이네요. 운요 사건 1875년. 그렇죠? 이전 사건이고 박 교수가 삼정이정청의 설치. 요건 언제예요? 요거는 철중 때지요. 그래서 임술농민분기, 진주농민분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 상황이요. 정과 일본 사이에서 텐진 조약이 체결됐. 이건 정확하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 일본과는 한성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리고 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85년에 텐진 조약. 그래서 갑, 한, 텐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텐진 조약 5번이 정답이 되겠죠. 31번 문제로 갑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매우 가난하게 보이는 강화도에서 각하에게 보내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조선 임금이 소유하고 있지만 거치하지 않은 저택의 도서관. 그러니까 왕실 도서관인가? 뭐 이런 얘기죠. 매우 중요한 서적이 많이 소장되어 있고 세심하게 공들여 꾸며진 340권을 수집했는데 이 기회되는 대로 프랑스로 보낸대요. 강화도에 있는 거를 이상한 애들이네. 한번 해설을 봅시다. 로지 제독이 해군성 장관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인데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했대요. 이 사건. 아하. 외규장각 도서들이 약탈되는 상황. 이거는 벌써 끝났죠. 뭡니까? 지금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됐는데 이게 프랑스 애들이 강화도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관군이 맞서 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도망가지요. 퇴각하는 길에 요거 괜찮다 그래서 외규장각 도서 여기 있는 걸 약탈해 가자 그래서 약탈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뭡니까? 병인 양요의 사건이에요. 자, 1번 봅시다. 1번.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이건 뭐예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얘기죠. 자, 2번 제물포 조약의 체결로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모군란의 얘기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은 독일 애들이 난리를 핀 사건이죠. 병인 양요는 왜 터진 거예요? 이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병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터진 거죠. 차라리 병인 박해가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맞을 수 있지만 틀렸어요. 자, 4번.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4번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5번 영국 함대가 검은도를 점령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 애들이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해밀턴 항이라고 말도 안 되게 지들이 붙여가지고 불법 점령을 했던 사건. 이게 검은도 사건이죠. 러시아가 남하고 있으니 우리가 도와줄게. 조선 정부에서는 싫어 라고 얘기했지만 듣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황궁우 원구단, 황구단 이렇게 나와 있죠. 고종은 이곳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경운궁에서 국호를 무엇으로? 이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거 대한제국이죠. 그렇죠? 1897년부터 국권을 강탈당했던 1910년까지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이거 있었죠. 2년 뒤에 1899년에 대한제국의 헌법. 자, 황제 직속의 원수부 역시 1899년에 황제가 군권을 장악했던 원수부 설치. 이 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했던 것 1903년.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이 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이렇게 파견해서 간도를 관할했고 지계아문을 설립해서 지계를 발급했다. 지계아문은 언제 만들어져요? 1901년. 그러니까 다 언제예요? 대한제국. 다시 얘기해서는 광무개혁 때예요. 자,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동문학을 동문학은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1883년. 그러니까 조선에 있었으니까 5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자, 우리가 이제 3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한국에서 유통되는 백동화에 대한 처분을 들여나 보면 갑구, 을구, 병 이런 그러니까 갑, 을, 병으로 나눴네요. 그래서 구백동화는
한 개당 신합회 이전 5리의 비율로 교환한다. 부정한 구 백동화는 한 개당 1전의 비율로 매수한다. 그러니까 이거 100%로 바꿔줄게. 이거는 40%로 바꿔줄게. 그렇죠? 병은 안 바꿔준다라는 거죠. 교환 안 돼. 이른바 폐쇄 개혁은 없애는 거죠. 통화를 금절해서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결과를 갖고 왔다라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갑을 병, 종으로 구분해서 상태에 따라서 이 가격을 환가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바꿔버리는 1905년에 일본 메가타가 추진했던 화폐 정리 사업이죠. 1905년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완전 마비 상태로 가버리는. 자, 1번 독립협회가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1905년인데요. 독립협회는 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번이 틀렸고. 자, 재정고분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그렇죠. 이 나쁜 놈이 시행을 해서 우리 그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켜놨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실시할 수가 없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어지는데 1905년에 했는데 안 되죠.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1차 가보개혁에서 은본위제인데 1894년에 시행했는데 하여튼 틀렸어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다. 자, 5번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반공령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건 요거는 뭐냐. 당시에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하죠. 이때 반공령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에다 싹 다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공령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 정비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좋지는 않은 거였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몇 번? 화폐정리 사업에 관련된 거는 2번에 있습니다.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34번. 다음 가상뉴스에 보도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 연표에서 골라봐라. 자, 이것은 진짜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거 딱 보면 그냥 나와야 돼요. 군대 예산에 맞서서 시위대가 봉기했다라는 거죠. 군대 예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대장 박승환이 자결한 데 이어서 시위대 부대원들이 예산을 거부하고 무장봉기에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 1907년에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군대 시끄러워 해산시켜. 그래서 군대를 해산시킨단 말이죠. 1907년 군대 해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정미의병이 있었고 해산된 군인이 우리 여기로 들어가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시기는 언제요? 1907년에 군대 해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07년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5번에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요 문제는 진짜 쉽죠. 그냥 문제 준 건데 1점이어야 되는데 2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점수를 우리가 따야 돼요. 자, 밑줄근 나의 활동으로 옳은 것. 내가 누구냐? 지금 보면 조선상고사 이순신전은 모르겠는데 조선상고사 알겠다라는 거죠. 나는 일제 침략과 맞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난 극복의 영웅의 전기인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요 을지문덕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아야죠. 조선상고사에서는 그 유명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정리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자, 그러면 신채호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여의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거죠. 조선학 운동은 일제강점기 때 정인보 안재홍 선생이 우리 그 정약용 선생의 그 책을 정리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 박은식 선생이잖아요. 조선사 편수에 이것은 한국사 왜곡단체잖아요. 들어가서 조선사 편찬에 참여했다. 이 한국사 왜곡 서적이잖아요. 이병도 몰라도 돼요. 자,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우리가 봉건주의가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봉건사회에 있었다라고 백남은 선생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었다. 자,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장한 조선혁명서는 1923년에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 행동강령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지요. 5번이 정답이죠.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실. 자, 전차 운행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다.
오늘 종로거리를 달리던 전차에 5살 난 아이가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분노해서 전차를 부수고 이어 달려오던 전차까지 전복시켜서 파괴하고 기름을 뿌려서 불태웠다라는 거죠. 동대문에서 성대한 개통식을 열고 전차를 운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으니 지금 요 사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전차 운행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시기를 물어보는 거잖아. 시기. 전차가 돌아다닌 이후에 있었던 일. 그렇죠?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1899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자,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했다. 이것은 훨씬 이전 상황입니다.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구미 사절단이지요. 자,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는데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이후에 1904 맞네요. 2번은 정답. 이만손이 영남만인소를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1881년에 있었던 훨씬 이전에 있었던 상황. 신식군대 별기군은 민씨 정권에서 1881년에 만들죠. 독립기무함은 이것은 개화 담당 기구죠. 그래서 1880년 훨씬 이전 상황. 그러니까 이후 상황은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도를 몰라도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느낌상 요것은 언제야? 개화 이후에 신문물이 들어왔을 때니까. 근데 이것은 다 이전 상황이고 이것은 우리가 1904년 요건 확실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옳은 것입니다. 자, 37번. 밑줄군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 자, 선생님이 사배, 그러니까 긴 칼 뭐 이런 거예요. 긴 칼 환도를 차고 교단을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원에서 어리에 그 장난감 칼을 떼어놓은 날은 언제인지 숨이 막힌다라는 거죠. 해설. 이 소설에는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하던 이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던 이 시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만세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3.1운동 이전의 식민지 사회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3.1운동은 1919년 이전, 1919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언제예요? 1910년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1910년대 헌병 무단통치 시기의 일제정책 옳은 걸 찾아라. 1번 애국반이요. 이거는 전시 상황에서 조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회사령을 시행했다라는 것이 허가제로 한국 사람들이 회사를 못 만들게 방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1910년대입니다. 2번이 정확하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3번 치안유지법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1925년에 있었던 일제 탄압책. 자, 미국 공출제를 실시했다. 이거 전시 상황. 그렇죠? 국가총동원법 이것도 전시 상황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차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38년 이 국가총동원법은 언제 시행했느냐? 이거 꼭 연도까지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910년대 2번에 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38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이것은 경성방직 주식회사의 광목신문 광고인데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자, 그래 이 광고는 민족기업을 육성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언제 등장했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써야지 자금이 독립운동적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렇죠? 일제 것을 쓰게 되면 총독부로 가니까 다시 그 돈은 우리 식민통치에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일본 거는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번.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아니죠. 이때는 총독부가 있어야죠. 통감부는 뭐 이 1910년 이전에 있었던 거고.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거는 국채보상운동이죠. 그래서 1907년에 대구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1920년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먼저 시작되죠. 자적계, 도산, 애용, 부인회 등이 활동했던 물산장려운동 3번이 정답이죠. 한성은행,
대한전인은행 등의 민족은행이에요. 민족은행이 언제 만들어져? 1897년. 1999년 전인은행 그리고 1897년에 한성은행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연도는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 19세기 말에 민족은행이었구나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겠죠. 일본, 프랑스 등지의 노동단체로부터 여러 격려 전문을 받았다라는 거. 이건 1929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때 대규모 총파업, 노동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9번 문제입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군대를 찾아봐라. 자, 호가장 전투에서 순국한 열사들 호가장 전투. 들어는 봤는데 언제지? 모르겠는데. 자, 중국 우한에서 창설된 한인 무장부대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 감이 오죠. 자, 이동해서 1941년 타이항상에서 무엇을 결성을 했고요. 무엇의 무장 선전대로 활동하던 손일봉 뭐 이렇게 해서 호가장 전투에서 다른 대원들이 이렇게 싸울 때 우리가 장렬히 전사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애국장 훈장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화북지대가 이 화북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한인 무장부대 중국 우한 뭡니까? 일단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인데 이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가 분화돼요.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와 그리고 김두봉의 조선 의용대. 김두봉이 이끌었던 조선 의용대가 난 저쪽으로 떠날래 그래서 화북지역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로 바뀌죠. 그래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를 묻는 문제예요. 1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홍범도 장군이잖아요. 대한독립군. 자, 총사령관 양세봉의 지휘 아래 활동을 하였다. 여기는 김두봉의 지휘 아래 활동을 한 거고 양세봉의 활동 아래 지휘 아래 활동을 했던 것은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에 활동했던 조선혁명군이에요. 자,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1945년에 계획을 했고 우리가 이제 전쟁하자라고 했는데 항복하면서 무산이 됐잖아요.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거 뭐예요? 한국 광복군이죠. 자,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넘어가 봅시다. 간도참변 이후에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건 확실하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이에요. 5번은 뭐예요? 이 간도참변 이후에 우리가 군사 이동을 하면서 하나의 큰 군대로 우리가 뭐예요? 통합을 하잖아요. 자, 그 군대 이름은 대한독립군단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독립군단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다. 40번 문제예요. 40번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39번 문제 있죠? 이것은 전 회차, 그러니까 이전 회차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문제.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등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독자적으로 출제가 된 적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싹 집어넣었을 때 이런 선택지로 이렇게 출제가 됐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 선택지에 단골로 나왔던 건데 지금 보면 독자적으로 나왔죠. 이런 게 조금 어려웠다. 3점이잖아요. 어려웠다. 조금 이런 게 우리가 느꼈을 때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 4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지금 여기 이 사진에 보면 김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힌트가 하나 나와준 거야. 그렇죠? 자, 이것은 땡땡 소속, 가소속 최응식이 관동군 사령관 등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활동하던 중 김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 단체는 만주에서 활동했던 단체예요. 그렇죠? 김구가 일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무엇이 다양한 의거를 시도했던 그러면 김구 선생이 조직한 거구나. 그런데 만주에서도 활동을 했구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다양한 의거를 시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까지 했어요. 그럼 김구가 만들어서 일제 뭐 친일파라든가 혹은 그 일제 그 고관들, 그렇죠? 이 식민 통치 기관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처단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런 걸로 우리가 파악이 되는데, 그럼 1931년에 상하이에서 조직했던 한인 애국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도출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우리 한능검 공부하다가 김구 선생을 얘기를 할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리고 한인애국단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막 요인 제거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1931년 한인애국단, 요게 정답이 돼야죠. 그렇죠?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됐다. 중일전쟁은 언제 터져요? 1937년에 터져요. 그런데 이거 이유는 말이 안 되지. 31년에 만든 건데.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야, 이것은 의열단의 활동이에요. 그렇죠? 의열단이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활동을 중단하고 잠정 중단하고 우리가 조직화시키자라고 하면서 점차 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독립군 간부 장교를 양성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의열단 김원봉. 자, 3번 이봉창, 윤봉길 등 단원이 활동을 했던 한인애국단. 3번이 정답이죠. 3번.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라는 거죠. 한국 독립군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지청천장군. 그래서 이 대전자령 전투는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하죠.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한중연합작전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쌍성보 전투와 1933년에 있었던 대전자령 전투.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됐다. 이것은 1907년에 조직했던 신민회가 1911년 일본 놈들이 요 백오인 사건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날주에서 이 신민회 활동을 못하게 했던, 탄압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몇 번입니까? 한인애국단에 대해서 풀어라.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와, 시기 찾는 거죠. 우리 시기 찾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죠? 너무 힘들잖아요. 자, 하지중장이라고 하면 미군정이 들어온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미군정이 들어와 있던 상황. 오늘 오전 조선 주둔 미군 최고사령관 하지중장은 미소공동위원회 무기한 휴회에 관한 중대선명을 발표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기한 휴회. 이는 덕수궁 석조전의 역사적인 개막 이후에 49일 만의 일이다.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1차와 2차가 있어요. 그런데 하자마자 안 되겠다. 니들하고 대화 못하겠다. 그래서 일단 무기한 휴회 간 것은 1차입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막되었대요. 그렇죠? 2차 미소공동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느낄 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나 이런 거 했을 때는 1차, 2차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네 라고 해서 46년 5월 달에 깨졌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6월 달에 있었던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2차는 거의 설명할 기회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 1차 내고 2차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여기서 당황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보이니까 좀 체감할 때 와, 이거 어려웠는데 이렇게 되는데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풀었어요. 뭐냐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 46년 5월 달에 있었고 이게 깨지면서 이승만이 이러면 안 된다. 정읍에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만들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일단 한번 풀어보자. 자, 여수 순천 19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이 내용과는 관계가 없죠. 이 훨씬 이후의 상황이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됐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 훨씬 이전에 있어야죠. 45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한 것도 이것도 정부가 수립된 이유니까 요 훨씬 이후 상황 탈락. 좌우합작위원회가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었고 반쪽짜리를 만들자라고 하니까 중도파가 이러다 안 되겠다. 진짜 반쪽이 되겠다.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좌우합작 7원칙, 요게 맞아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맞는 설명. 4번이 맞고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훨씬 이후에 야 얘들 문제 안 되겠다. 유엔으로 이관하자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훨씬 이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내용은 이거 정부 이후 탈락. 확실하게 탈락. 이것도 정부 이후 탈락. 모스크바 이후 탈락. 확실하게. 요거는 훨씬 이후 탈락. 남은 거 4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확실하게 아닌 거를 한번 풀어볼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확실하게 아닌 건 지워버려요. 하나만 남잖아.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도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우리가 풀기가 좀 힘들었던 문제들. 그런데 또 배점은 2점이야. 자, 4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찾는 거예요. 이것만 잘 파악하면서 이것만 잘 분석하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날 본 회의는 하루 8시 정각에 개의돼서 전원위원회 발췌 조항 전원 합의 보고를 접수한 뒤에 김종순 의원의 각 조항 설명이 있은 다음 질의도 대체 토의도 아무것도 없이 표결은 어떻게 기립표결로 거수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166인 중에 163표로 실루 역사적 결정을 보았다라는 거죠. 표결이 끝나자 신익희 임시의장은 정중 침통한 태도로서 본 헌법 개정안은 헌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자유당 깡패들이 협박을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죠. 발췌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발췌기원. 그래서 발췌기원은 뭡니까? 대통령 간선제로 있었던 것을 직선제로 바꾸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제예요? 전쟁 중에 있었어요. 전쟁 중에.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뭡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가 1952년 8월 달에 있었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7월 달에 바꿨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전쟁 중에 있었던 1번에 들어가야죠. 가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자, 43번 문제입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경무대 앞에 경찰의 발포, 경무대, 청와대예요, 현재. 그렇죠. 여기에서 사람들을 바로 쏴버린 거죠. 시위에 참여한 수성초 학생, 고려대 학생 시위 교수단 나와서 3.15 부정선거 무효다. 그렇죠. 다시 선거해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뭡니까 이게? 3.15 부정선거에 대한 결과 4.19 혁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1960년 4.19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4.19 혁명이 있은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나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하야 선언을 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리죠. 대통령이 공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가고 이 과도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 일을 마무리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각 책임제로 바꾸죠. 자, 내각 책임제로 바꾼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선거하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은 윤보선 그리고 총리는 장면이 그래서 장면 내각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장면 내각이 출범 배경이 된 것 4.19 혁명이에요. 1번이 정답. 자, 2번 유신체계가 붕괴되는 결과 사실상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YH 무역 노동운동이라든가 그리고 부마항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11.6 사태 때 그렇죠. 이때 이제 박정희가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라는 거죠.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굴욕 외교를 했다라고 해서 6.3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1964년 학생들에 의해서 이건 굴욕적인 외교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6.3 시위가 일어나는 거죠. 신군부의 비상기업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뭡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자, 후원 철폐와 독재 타도 구호를 내세웠다. 이거는 6월 민주항쟁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됩니다. 자, 44번 문제로 갈게요. 밑줄근 현행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장준하 선생인데, 자, 오늘의 헌법은 그 개정의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의 헌법은 뭐든지 대통령이 절대권이다 라는 거죠. 자, 이에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이 헌법 개정 발의권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청부의 권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청원 운동. 박정희 정부에서 야, 이거 유신이야. 그래서 대통령 절대권을 행사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신은 독재의 헌법이다라고 해서 100만인 청원 운동. 요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개헌정권 100만인 서명 운동은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자, 1번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2공화국이니까 뭐 일단 탈락. 대통령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였다. 요거는 이제 초대 헌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회로 제한한 것을 풀었던 게 뭐예요? 박정희의 그 삼성기원이죠. 그러니까 요것은 뭐 전혀 지금 현행 헌법을 물어봤으니까 대통령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한 거 요것은 초대 헌법이라고 봐야겠죠. 초대 헌법 요것을 개헌한 게 뭐예요? 박정희. 자, 아무튼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대통령에게 국회 예산권을 부여했던 절대권을 부여했잖아. 그렇죠? 이게 유신 독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유신헌법으로 3번이 정답. 그래서 요것은 반유신 운동이잖아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헌법은 뭐다? 유신헌법이다라는 거예요. 유신헌법을 찾아라라는 얘기니까 3번이에요. 자, 4번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했다라는 거. 7년짜리 단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국회를 이 유신은 몇 년이죠? 유신은 6년이에요. 6년. 6년은 간선제고 계속 나올 수 있죠.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 야원제로 규정하였다. 이거 2공화국 때잖아요. 내각 책임제. 그렇죠? 그래서 내각 책임제 얘기입니다. 유신헌법을 찾아라라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45번 문제로 갑니다. 가정부의 시기, 경제 상황. 가정부를 찾으면 돼요. 포항제철 언제입니까? 1973년. 1700은 좀 1973년. 경부고속도로 1970년이잖아요. 박정희 정부. 수출 100억 달러. 1977년. 이 박정희 정부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를 찾아라라는 얘기죠. 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노무현 정부죠. 2007년. 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 전두환 정부예요. 1980년대 중후반. 원조 물자를 강화하는 300산업 이승만 정부죠. 전쟁 직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예요. 1993년. 그렇죠? 농촌의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운동은 1970년 박정희 정부니까 이것이 정답이죠. 5번이 정답. 야, 이건 진짜 쉽다. 그래서 1점이죠. 자, 우리가 46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일단 당황스럽죠. 그게 3점짜리잖아. 이것도 파악해야지. 이것도 와, 이거 진짜 어렵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나하나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그 지금 우리가 시험 60회를 시험 본다 이게 아니잖아요.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풀어 드릴 건데 시험장에서는 요거 보자마자 요게 대입해서 이렇게 풀고 요거 보자마자 대입해서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가번 봅니다.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우리나라 최고의 목판 인쇄 물이죠. 석가탑에서 발견됐고, 팔만대장경은 언제 고려 시대 때, 그렇죠. 그래서 원나라 그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에서 조판했죠. 그리고 금속 인쇄잖아요. 목판 인쇄.
자, 직지 심체 요절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목판, 요거는 금속이에요. 직지 심체 요절. 자, 자치통감 요게 조금 애매한데 갑인자는 세종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치통감 세종때인가? 그렇죠. 세종때 중국의 통사를 정리를 한 거예요. 자,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그렇죠? 최초의 신문이면서 관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방문국에서 찍어냈지요. 자, 이걸 일단 우리가 파악했고 머릿속에 있다 보고 푸는 거예요. 자, 1번 주자소를 설치해서 인쇄하였다. 무구정강 대단한 이걸 주자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자소는 조선 태종 때 이렇게 설치한 건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다 틀렸죠. 옳지 않은 것 1번이네. 1번이 정답이죠. 나름대로 봤을 때는 진짜 3점짜리 준 거예요. 요 정도면 풀 수 있어야지. 그렇죠? 자,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목판으로 찍었죠. 8만 대장경, 제조 대장경. 그렇죠? 맞는 설명. 강화도에서 출판했고 청주 웅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거 직지심체유죠. 그래서 세계에서 공인받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지요. 자, 2000 장영실 등이 제작한 활자로 인쇄하였다. 갑인자. 그렇죠? 세종 때 갑인자 됐어요. 자, 나무로 만든 활자를 사용해서 방문국에서 발행했다. 그래서 제가 관보라고 했잖아요. 최초의 신분이면서 최초의 근대적 신문 그리고 관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한문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관보니까 공무원들 이 봐야 되니까 그렇죠. 방문국에서 발행했다. 아무튼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1번에 있다.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47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군 이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틀린 거 찾아라. 자, 지금 보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과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이 정부에서 각 언론사에 하달한 보도지침 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이후 이 사건에 관련자들은 남영동 치안도 이거 너무한다. 그죠? 치안본부 대공문실로 연행되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제목으로 기소되어 가정고초 고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보도지침이라는 지침이 있었죠. 누구 때요? 전두환 정부 때요. 전두환 정부 때 보도 지침이 있었는데 그 앵커 그러니까 이제 9시 뉴스 지금 뭐 8시 9시인데 이때 당시에는 9시 뉴스 있었는데 시계가 띠띠띠띠 하면 자, 오늘 며칠 뉴스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오늘 정부는 이렇게 해서 앵무새처럼 쭉 읽어야 돼요. 이게 보도 지침입니다. 오늘 정부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습니다. 뭐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보도 지침.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단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고문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도 지침에 대한 내용, 전두환 정부를 풀어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문제를 접할 때는 이게 언제지?라고 할 건데. 이것은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짚고 넘어간 적이 있으니까 보도 지침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알아놓자. 자,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연도는 1988년인데 당시에 정부가 바뀌었을 때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자, 야간 통행 금지 해제가 되었다. 옳지 않은 거죠. 1번이네. 1번이 정답. 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전두환 정부에서 했어요. 1982년. 이 전까지는 통행 금지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못 돌아다녔고. 박중천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87년 1월 달이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있었죠.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하였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이런 것들 스포츠가 만들어진 것 전두환 정부 때예요. 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대 최초죠. 최초가 꼭 들어가야 돼. 그러면 1985년 그 전두환 정부 때 있었다라는 거죠. 정부가 틀린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노태우 정부 1번이 정답이에요. 자, 4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대통령은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상황을 보고받고 내일 북한 대표단을 접견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이 완전히 합의된 것은 남북관계에 큰 전환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내용이 힌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남북 기본합의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언제예요? 노태우 정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차는 노무현 정부죠. 자, OECD 요것은 김영삼 정부 1996년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요거 박정희 정부죠.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 설치했다. 자, 북방 외교를 추진해서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했다. 소련과 1990년, 중국과 1992년 노태우 정부예요. 그래서 4번이 북방 외교 정답. 자, 5번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했다. 개성공단을 만들었다가 아니고 합의했다라고 하니까 김대중 정부로 우리가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정부는 어디 있다? 4번이 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49번입니다. 와, 이것도 이제 이거 보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역사 속의 여성들. 선덕여왕,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죠. 그래서 신라, 선덕여왕을 얘기하고 빙어각 이씨, 와 생소하다라는 거죠. 살림을 학문한 실학자, 그래서 조선 유일의 여성 실학자예요. 자, 김만덕, 제주도의 거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인이에요. 큰 상인을 얘기하는 건데, 큰 상인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그 뭡니까 제주도 도민들에게 쌀을 막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던 정조 때 여성 자선사업가. 남자연 의사죠. 그래서 의열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로서 남자연 의사 서로군정소에서 활동을 했고요. 사이토 총독, 당시에 조선 총독부 있잖아. 조선 총독 암살 계획을 세웠었다라는 거죠. 강주룡,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노동운동가다라고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1번 첨성대와 황룡사 구축목탑을 세우다라는 거. 신라의 선덕여왕 맞죠? 1번 맞고요. 자, 2번 가정생활의 지혜를 담은 규합청소. 요건 모르겠죠? 요건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요것이 4번이에요. 맞는 설명입니다. 재산을 기부해서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다라는 거죠. 정조 때 김만덕의 활동이에요. 자, 한국광복군 기관지 광복을 발행했다라는 거. 이거 딱 보면 남자연 의사, 와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한국광복군 독립운동가. 그리고 의사니까 열심히 이제 투쟁을 했던, 그렇죠? 무력 투쟁을 했던. 그러니까 맞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기관지 광복을 발행했다. 그리고 남자연 의사는 당시에 1933년에 순국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은 언제 만들었어요? 1940년.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아요, 일단. 그렇죠? 자, 그리고 지보경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보경 선생이 발행을 하는데 1941년부터 1942년까지 이렇게 발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4번이 틀렸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진짜 너무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렇죠? 아는 게 보통 모르는 게 보통 한 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임금삭감에 저항해서 을밀대 지붕 위에서 농성을 했다라는 거죠. 강주령의 활동이에요. 그렇죠? 최초의 여성 노동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틀린 것으로는 4번인데 이런 것들은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틀렸다 라고 했을 때는 좀 위안을 드리고 싶은 문제. 그렇죠? 틀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50번 밑줄근 이날에 해당하는 세시 풍속을 찾아라라는 거죠. 이곳은 남원 광안루 원 오작교입니다. 오작교. 조선시대에 장의국이 헤어져 있던 견화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라는 전설. 그래서 음력 7월 7일 칠성날이잖아요. 여인들이 별을 보면서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비는 풍속이 있었고 남성들은 밭에 재를 올렸던 풍속이 있었던 7월 7일 칠성날입니다. 이날은 비가 막 온다라는 거죠. 자, 단오. 그래서 5월 5일 날 창포물에 머리 감기, 씨름, 그네타기 이런 거, 널뛰기 이런 거 했던데 칠성날이 정답이지요. 그렇죠? 백중은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가 생소한데 당시 조선시대 백중은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농사 중에 여름철 축제 백중 한가운데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즐겼던 날입니다.
동지는 양력으로 밤이 가장 긴 날로 12월 22일 정도. 그렇죠? 한식은 동지 이후에 105일째 되는 날로 찬 음식을 먹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칠성날. 이것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견우와 직녀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약간은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거는 그 대놓고 니네 틀려라 라고 해서 내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보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어려워서 이건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했으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도 짚어보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예상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풀어보는 거니까 너무 많이 틀렸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다 맞았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 시험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회차에서 다시 뵐게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